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돈 때문에 말다툼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커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나 몰래 산 거였어? 우리 통장 잔고 확인해 봤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그 순간들 말이죠.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사소한 돈 문제로 인해 금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집세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용돈은 얼마나 쓰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사랑했던 그 사람과 돈 때문에 다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가정상담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죠. 슬픈 현실이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커플에게 돈은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쌓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돈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돈 때문에 다투지 않고 함께 부자가 되는 3가지 현명한 돈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돈이 더 이상 당신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돈 문제는 나중에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커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이야기는 어색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돈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미루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당신의 관계에 시한폭탄을 숨겨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진짜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빚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쓰는 습관은 어떤지, 미래에 대한 경제적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소한 지출 하나가 커다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2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젊을 때는 경험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미리 알고 조율하지 않으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까지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를 하나의 표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월 수입, 고정 지출, 용돈, 저축액, 빚의 규모 등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도 나누어 보세요. 나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해. 나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은 모든 돈을 합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면 당연히 모든 돈을 합쳐야 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인 취미나 지출까지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은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가계부에 적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서로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아껴야 해? 상대방은 자유롭게 쓰는 것 같은데 나만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현명한 커플들은 통장 3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동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생활비 통장입니다. 각자의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금, 데이트 비용 등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지출을 이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정할 때 각자의 소득 비율에 맞춰서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월 300만 원, 다른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3대2의 비율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각자의 용돈 통장입니다. 각자의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각자의 통장으로 옮겨서
이 돈은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혼자만의 여가 활동 등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이 돈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닌 선에서 말이죠. 세 번째는 공동 투자 통장입니다. 미래의 집 마련, 결혼 자금, 노후 준비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함께하는 통장입니다. 이 돈은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써야 할 돈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절약만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절약에만 집중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쇼핑을 자제하고 여행도 미루고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점점 괴롭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돈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꿈을 꾸는 과정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막연히 돈을 모으자가 아니라 1년 뒤 제주도로 여행 가자, 3년 뒤 내 집 마련을 위해 월 100만 원씩 모으자, 5년 뒤에는 신혼여행으로 유럽 한 달 살기를 해보자, 은퇴 후에는 함께 세계 일주를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라고 기뻐할 수 있고, 가끔 힘들 때는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생각해봐라며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마련이 최종 목표라면 3개월 안에 100만 원 모으기, 1년 안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서 달성할 때마다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과정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돈이 더 이상 당신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돈은 서로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돈을 통한 협력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들의 첫 번째 머니토크 시간을 가져보세요.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돈을 존중하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당신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